조선의 왕은 무소불위의 권력자였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역사책을 한 장만 더 넘겨보면 왕을 무릎 꿇리고 왕 대신 옥새를 찍고 심지어 왕에게 매질을 했다는 기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두 실록과 사서에 남아있는 조선의 현실적인 권력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왕의 뒤에 서서 수렴청정을 했지만 실상은 왕보다 더 무섭게 나라를 움직였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선 왕조 500년 역사 속에서 왕보다 강했던 조선의 왕비들, 그 살벌한 기록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먼저 조선세도 정치의 설계자 순원왕후 김씨입니다. 조선 역사상 유일하게 2번이나 수렴청정을 했던 여인으로 헌종과 철종, 무려 2명의 왕을 거치며 3대에 걸쳐 권력을 휘둘렀던 인물입니다. 그녀는 안동 김씨 세력을 등에 업고 조선의 인사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특히 강화도에서 농사짓던 일자무식 청년 이원범을 왕, 철종으로 앉힌 장면은 유명합니다. 왕은 바뀌었지만 권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점잖은 대비마마였지만 뒤에서는 안동 김씨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무시무시한 쪽지 정치를 펼쳤습니다. 그녀가 친동생 김자근에게 보낸 편지, 언간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번에 의주 부윤 자리가 비었는데 내 생각에는 그 사람이 갈만하다. 그 자를 시켜라. 김병기에게는 판서 자리를 주어라. 내 뜻이니 그리 알아라. 왕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쪽지 한 장으로 주무른 겁니다. 철종은 명색이 왕이었지만 벼슬 하나 마음대로 줄 수 없었고 조선의 인사는 왕의 입이 아니라 순원왕후의 손끝에서 결정됐습니다. 다음은 스스로를 여자 임금이라 칭한 여인 정순왕후 김씨입니다. 15살에 66세의 영조와 결혼한 소녀였던 그녀는 영조와 정조가 모두 죽은 뒤 어린 순조를 대신해 대왕대비로 권력을 잡습니다. 그녀는 수렴청정을 시작하며 충격적인 말을 남깁니다. 순조실록 즉위년 7월 4일 첫 하교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상이 어리고 국사가 어려우니 내가 여주로서 그 임무를 다하겠다. 여주, 여자여 임금주. 스스로를 여자 임금이라 칭한 순간이었습니다. 곧바로 피비린내 나는 숙청이 시작됩니다. 바로 신유박해입니다. 겉으로는 천주교 탄압이었지만 실상은 정조가 아꼈던 남인 세력들, 정약용 집안을 포함한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한 보복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슬 펄원 명령을 내립니다. 이단에 물든 자들은 역적이니 싹을 베어버려라. 이 명령 하나로 이승훈, 이가환 등 수많은 인재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고 정약용은 18년 유배길에 오릅니다. 스스로를 임금이라 칭하며 정적을 도륙냈던 철의 여인, 그녀가 바로 정순왕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했고 가장 무서웠던 엄마 문정왕후 윤씨가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 명종을 왕으로 만들고 평생 그 아들을 공포 속에 가둔 여인이었습니다. 수렴청정 기간 내내 그녀는 유생들과 척을 졌습니다. 유교 국가 조선에서 승려 보호를 중용하고 불교를 부흥시키려 하자 신하들이 벌떼처럼 일어났지만 문정왕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을 처단할 명분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터진 사건이 바로 양재역 벽서 사건입니다. 여주가 위에서 정권을 잡고 간신들이 권세를 부리니 나라가 망하는 꼴을 보게 되었다. 이 벽서를 본 문정왕후는 격분했고 이를 빌미로 자신에게 반대하던 살인파 선비들을 모조리 잡아들여 죽이거나 유배 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미사화입니다. 문정왕후는 성질이 사나워 임금을 대할 때도 예의를 차리지 않았다. 임금에게 호통을 쳤으며 심하면 왕을 불러다가 종아리를 때리기도 했다. 한 나라의 지존인 왕이 어머니 앞에서 바지를 걷고 회초리로 종아리를 맞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후가 두려워 감히 하소연하지 못했다. 조선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는 명종이 아니었습니다. 회초리를 쥔 문정왕후였습니다. 벼슬을 쪽지로 거래한 순원왕후, 스스로를 여자 임금이라 칭한 정순왕후, 그리고 왕의 종아리를 때린 문정왕후. 이 기록들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조선의 진짜 권력자는 과연 누구였을까? 우리가 배워온 조선은 왕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기록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왕은 명령하는 존재가 아니라 눈치를 보며 버티는 존재였던 순간도 적지 않았습니다. 치마폭 안에서 인사가 결정되고 수렴청정이라는 이름 아래 국정이 움직이며 때로는 옥새보다 회초리가 더 무거웠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조선의 왕비는 얌전하게 내조만 하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왕보다 더 높은 곳에서 왕보다 더 차갑게 권력을 다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조선은 정말 왕의 나라였을까요?
아니면 왕조라는 무대 위에서 보이지 않는 손들이 나라를 움직였던 시대였을까요? 역사는 늘 왕의 이름으로 기록됩니다. 하지만 때로 역사를 움직인 것은 왕의 결재가 아니라 그 뒤에서 내려온 한마디였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역사책이 조용히 넘겨버렸던 조선 왕비들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